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1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 좀 살펴볼 건데, 두 가지 좀 이유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 이 해리스의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좀 앞서게 되면서 다시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우려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사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이 대주전자재료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발간이 되면서 그 여파가 좀 겹치면서 주가 조정이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NH투자증권 쪽에서 과연 리포트에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제 생각과 그리고 차트상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천천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리포트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일부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실적 전망치를 조정을 받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써져 있는데, 수요와 미국 대선에 대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는 신규 프로젝트 일부가 2분기에서 24년도 2분기에서 25년도로 6개월 이상 연기된 점을 반영을 했다. 이를 반영해서 실리콘 음극재 매출액 추정치를 2024년 615억 원에서 519억 원으로, 2025년도 1552억 원에서 900억으로 조정을 한다. 그 외에 사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유지를 진행을 한다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내용인데, 이 매출액 자체가 이제 컨센서스 자체를 좀 낮추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낮추느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3분기와 4분기의 이 실적 컨센서스 자체랑 현재 나올 잠정 매출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컨센서스 대비해서 7% 정도, 6% 정도 각각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리콘 음극재 매출액이 125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 152억 원 대비해서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실리콘 음극재가 사실 거의 올해부터 좀 매출액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에 대주전자재료의 이 실적 자체가 꾸준히 좀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그런 행보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따가 그 차트 보면서 한번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르쉐 이 타이칸이죠. 포르쉐 전기차가 7,400대로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이 판가 하락과 일부 프로젝트 지연, 포드와 스텔란티스 향이 주요 원인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2분기 판매를 시작했었던 이 EV3와 그리고 캐스퍼 EV의 견조한 성장세로 분기 매출 100억 원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춤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일단은 이 포드랑 스텔란티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회사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죠. 지금 뭐 자회사도 파산하고 인력 감축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현재 회사 자체가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포드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죠.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LG 에너지솔루션 쪽에 이제 공급 계약 이슈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드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지연됐다라고 우리가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스텔란티스 양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회사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밀릴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드 양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EV3랑 캐스퍼 EV,
이거는 사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판매가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저가형 전기차에 실리콘 응급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609억 원, 영업이익은 82억 원으로 컨센서스 하이가 지속이 될 전망이다. 실리콘 응급제 매출이 133억 원으로 예상 대비 성장률이 더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언급했었던 일부 프로젝트 지연 영향으로 현재 추정이 된다. 근데 북미 신규 고객향 공급은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게 포드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명확하게 어떤 고객사를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포드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다시 시작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3분기와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연말부터 4분기 말부터 다시금 어, 납품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년도 1분기를 볼 수가 있겠죠. 25년도 1분기부터는 다시금 매출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려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이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달고 있었어요.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 즉 경쟁사 측에서 이 실리콘 응급제 양산을 뛰어들면서 뭐 포스코 쪽도 그럴 것이고, 다른 중소기업들이나 SK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실리콘 응급제 시장을 뛰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판가락이 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딱 오다 보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거를 좀 선점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판가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타사 대비해서 기술력이 더 좋은데 가격 역시 저렴을 해야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가락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만큼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는 거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대주전자 재료의 매출은 꾸준히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리스크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차트를 일단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야 됐나 싶을 정도긴 해요. 하루에 좀 너무 많은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4년도 차트만 보고 있자면은 24년도 1분기부터 현재 시점이죠. 24년도 1분기부터 6월까지, 즉 2분기까지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거의 2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입니다. 그쵸?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도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온 건데, 현재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우리가 보다 우려했던 것처럼 현재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영향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월 달에 좀 주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사실 좀 유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7월 달에 주가 조정이 나온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어, 주식을 좀 매도를 진행을 했죠. 아마 그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오늘도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모펀드 쪽이랑 사모펀드, 연기금, 그리고 투신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121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고 241선을 지지를 받은 상황인데, 밑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481선, 지금 검정색 선, 점선 있죠? 해당 점선까지는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컨센서스 하회한 모습의 이 잠정 실적 자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게 시장에 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단기적인 리스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대주전자재료의 주가 상승을 보였었던 이런 상승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시점은 실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은 투자 포인트라던가 아이디어 자체가 여러분들도 쉽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주가 조정이 나오는 시기다. 그럼 우리가 향후 봐야 될 부분은 실적이 다시 되살아나는 시점, 즉 다시 실적이 성장하는 시점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실리콘 응급제의 판매량과 그리고 거래처의 이 전기차 판매량, 즉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 이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의 타이칸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추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잠정 실적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고 기업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주전자재로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던가 이슈 그리고 특정